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시고 싶었던 또 의원분을 모셔서요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저와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초선 때도 그렇고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이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네. 못 모시다가 이번에 다시 제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 신청을 했는데요. 초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재선이 되셔가지고 무엇보다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먼저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초선 때 저를 불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그냥 미약했다가 아니고 네, 사실은 저 물어봐 네. 주시니까 답변을 하면 네네. 제 초선 때는 저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초선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파주 시민들한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자. 그 기본 책무라는 것이 뭐 성실성이 우선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한 번도 무단결석을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100% 출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또 책무이기 때문에 네. 228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4년 내내 그 매년 초선 중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현장 스케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그 토론회 세미나를 115회를 열었고요. 4년 동안에 네, 이걸 또 뒷받침하기 위한 아침 공부 모임을 제가 초선들만 모여서 한 26명이 매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힘든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한 70회 정도를 진행했거든요. 네. 아침 공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 책무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재선이 되니까는 뭐 혼자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은 다선이라면 3선부터인데 재선으로서의 링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허리 역할을 네,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잘하고 더불어 함께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네. 목표를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초선 때는 정말 소리 없이 열심히 조용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초선 의원들 좀 만나보면 생각보다 국회가 뭐 열심히 정말 한다. 아침부터 뭐 실수 없이 일정도 많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설렁설렁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늘 부정적인 드라마, 영화 이렇게 소재가 돼서 좀 안타까운데 네. 정말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네. 지난 20대는 4차 산업혁명이 주된 토론 주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요. 네. 그런 거야말로 국가 또는 이제 세계적인 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후에 의한 재난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비해야 된다. 또 코로나19도 역시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지성 폭우도 많이 내리고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최장 기간 장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나 이런 것들 네, 어디나 뭐 피해가 네. 있지 않은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진강 쪽을 그 지역구로 갖고 있거든요. 저 판문점. 네. 그래서 이번에 환강 때문에 해서 무단 방류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맞아요. 국회의원 되자마자 뭐 어민들의 피해도 많았고 그 전에는 인명 피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이런 정보 교환 이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서로 그렇죠. 신뢰에 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동안 임진강 하구 쪽을 저희가 준설 또는 강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한 몇 년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에 대한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인명 피해가 다행히 없습니다. 좀 준비를 해 두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수해 때문에 전국 곳곳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보내고 있는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근님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실시간 후원을 또 해주셨는데 자 의원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7월 내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제가 좀 알고 싶더라고요. 우리 그전에 심석희 선수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네.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6번이나 경찰 체육회 경주시 또 그다음에 철인 3종 협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네. 그리고 인권위까지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들어주질 않아서 결국은 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런 예방 차원과 그다음에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려고 했던 법이고요. 11분의 국회의원들께서 12개의 법안을 내주셨거든요. 이거를 통합심사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법의 의미는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인데 거기에 체육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여러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이 국위 선양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건 결국 뒤집어 보면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 체육 성적지상주의 이걸로 인해서의 결국은 이런 체벌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강폭력이 이렇게 있게 됨으로써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일단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우리 체육을 통한 건강 생활을 증진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이 일단은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호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가 있고, 근데 해야만 한다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있고 네. 또 지도자나 동료 선수나 네. 목격한 관련자들은 신고해야만 한다 의무 규정을 둬서 네, 이거 적발에 대한 그 가능성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고가 되고 나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 공간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압감을 받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제대로 뭐 어떻게 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자격정지. 가해자에 대한 자격정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처벌 강화를 위해서 1년에 대한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포츠 윤리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심석희 선수 이후로 네. 20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예산 문제로 굉장히 축소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다시 더 확대하고 인원도 증원시키고 네. 특사경 문제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한 정말로 예방과 근절을 좀 해보려고 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네. 이 법은 그 당시에 우리 그 모든 상임위들이 여야의 그 갈등 속에서 소위 구성도 못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제가 소위 구성도 맞추고 여야가 합의해서 결국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위 선양에 대한 문제를 남겨야 될지 안 남겨야 될지 네.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결국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삭제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 맞습니다. 그게 21대 국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취지나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상임위에서 뭐 관련된 사람들 뭐 불러서 질의도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도 많이 뭐 분노하고 뭐 2020년인데도 아직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의원님은 이번 사태를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과 함께 좀 인식 개선이 있어야겠다. 이게 너무 우리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데 환호하고 그다음에 잊혀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는 성공할 수가 없고
또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가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체벌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아, 또 이게 신고하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네. 또 아주 가슴 아팠던 건요. 이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1만 원 좀 더 넘는 꼴이죠. 아니 그 어떤 소속팀이 있는데도 연봉이 500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 스포츠계 선수들, 성공한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뭐 이렇게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비인기 종목에 있어서는 기본 임금도 우리가 기본 임금도 못 받는 이런 최저임금도 안 사각지대에 되는.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근로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500만 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폐해를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참아서 뭐 이 어느 선을 넘어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은 메달을 따거나 그렇게 돼야 자신의 인생도 열린다,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최숙현 선수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트 체육 문제가 이렇게 또 골마 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일명 최숙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법에 대한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안에 이렇게 스포츠 체육 윤리센터가 안 만들어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네. 또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분명히 큰 거고요. 또한은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같은 회장 같은 단체로 되어 있고요. 같이 그 회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국가올림픽위원회가 각 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이 돼야 된다 이런 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대한체육회는 예산을 3천억, 4천억을 국가로부터 받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의미는 우리가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관리감독에서. 네. 그 돈을 그렇게 받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 공공기관은 돼야 되겠다. 아. 그래서 국회로부터의 정부로부터의 관리 감독을 그럼요. 받으면 있어야죠. 이걸로 인해서 부패나 이런 성폭력, 폭력에 대한 예방 근절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생활체육, 그다음에 스포츠, 엘리트 체육을 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가 그 IOC 위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 선수 IOC 위원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KOC로 분리하게 돼서 회장을 맡으면 그 KOC 회장이 IOC 회장을 맡는 것을 자격이 가능해지고요. 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대로의 겸직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분리되면서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에 맞고 아마도 대한체육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예산을 받으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돼 있었다는 거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국민들도 아마 그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너무 아니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이 선수들의 그런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다른 성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예. 그 대한체육회 측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자체 이 개선 방향을 준비해라. 물론 그 전에 작년 2019년 1월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구안도 뭐 발표하고 그랬지만 네. 발표하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해서 대한체육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C와 그러니까 KOC죠. 우리나라로 치면 KOC를 분리시키면서 본래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대표들은 국가대표들대로의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네. 또 뒷받침하고 과학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국민생활체육 또 일반적 실업팀 또 학교체육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기본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법적인 이제 처벌을 뭐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감독이나 이른바 물리치료사 등등해서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에서 본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예. 법안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생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표준 근로계 역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 했지만 또 그렇게 계약조차 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번에 보니까 팀닥터로 불렸던 네, 사람들이 네. 무자격 또는 자격이 무자격 또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비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돈 모아서 월급 네 주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체육회 등록하는 등록을? 거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네. 그런 분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맥에 따라서 그냥 데려가서 쓰고 그러니까 소속감이나 아니면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더 선수들 막대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관광위는 그럼 여야 관계가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위원회 분위기는 어때요? 다른 위원회는 뭐 민주당 위주로 많이 이제 법안 처리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고 최숙현법을 만들면서 이건 네. 뭐 국민들이 다 분노하셨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됐었고 또 그 전에 저희가 또 도정환 위원장이 훌륭하셔서 이 두 차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네. 또는 뭐 합의가 정 안 되면은 표결도 가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여야가 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네. 또 잘해보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위는 간사시니까 이게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워낙에 뭐 조근조근 말씀도 잘하시고 뭐 신사적으로 다 모든 일을 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야당도 뭐 통합당도 박정 간사님 만나면은 글쎄요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야당 이달공 간사님도 그 행안부 장관을 하셨고 또 국회는 좀 중간에 쉬셨지만 굉장히 신사적이시고 네. 또 좋으신 분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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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볼 때 법사위에서 최숙현법이 여야 합의로 지금 법안이 올라가서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갔는데 이게 제동이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는? 일종의 그 야당에서 헛발질한 거죠. 헛발질. 다른 법에서의 타이밍이 잘못 잡혔다. 본인들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럼요. 당연히 통과될 예, 거로 예. 생각하는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 법에 대해서 브레이크 건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헛발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차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본회의에서는 반대 없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함께 네, 네.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좀 염원이 담긴 다시는 이런 체육계에서 가혹행위가 없게 만드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법안이 됐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계속 이 부분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한 여야의 노력은 계속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가 할 역할들은 다 하고요. 네, 또 제가 여당 간사를 맡았으니까 네. 얼마 전에 진천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지도자들이 올라오셨어요. 지도자들도 하실 말씀이 있죠. 사실은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같이 선수들과 호흡을 해나가는데 네. 일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 협의회는 있지만 지도자 협의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 협의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그 추진은 지도자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지도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수 협의회하고 지도자 협의회가 늘 소통하면서 서로 간의 애로점 같은 것들을 나누고 네. 좋은 방향을 찾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국회에서의 법과 제도로만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서로 협력
이런 좋은 방향을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안 있을 때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때 설명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경기도 파주시 을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신데요. 최수경법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좀 뭐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원들한테 좀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편지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두 통 받았는데. 두 번째 편지를 또 이번에 받으셨는데 대부업 관련해서. 네, 네. 하나는 우리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에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네. 법안 발의 요청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금융에서 대부업 하시는 분들의 최고금리를 좀 낮추자 이런 법안에 대한 거를 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편지가 이슈화될 정도로 우리 이재명 지사가 많이 그러게요. 주목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편지 썼다라는 게 뉴스가 되고 네. 그래서 상황인데 답장하셨습니까? 네, 저는 답장은 안 했는데요. 네, 늘 이렇게 그동안 사회 이슈를 가지고선 이렇게 요청하신 거니까 의미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는 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국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통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걸 하셨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또 도당위원장으로 되게 되면 이런 국회와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안심하시고 도정에 더 점령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에 파주에서 평화 콘서트를 생중계를 해요. 네, 예, 뭐 이 이재명 지사도 참석을 하고 네. 혹시 아시나요? 이 평화 콘서트?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파주에 또 가서 생중계한다. 이걸 또 홍보 말씀드렸습니다. 평화 콘서트 경기도에서 하는 이걸 저희가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그 많은 우리가 팝도 있었고 그 음악 콘서트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다 취소가 많이 됐어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 하신다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런 행보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이 대법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뭐 편지 아니었어도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여는 거를 공동 주최를 요청하고 했었는데 네. 뭐 대법원 판결에 의해 더 이렇게 부각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그 사이다 갖고 역동적이시니까 그런 거는 좋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국회를 믿고 국회를 믿고 네. 네. 편지를 계속 써야겠네요. 네,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 등록하셨나 봤더니 단독 입후보라고 이제 거의 되신 건데 21일 도당대의원대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추대가 되실 텐데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이유랄까요? 출마의 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그 처음에는 삼선 의원님들도 이렇게 우리 도당을 위해서 그 봉사하시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셨는데 아마도 상임위원장들을 많이 맡으시고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셨고 또 권칠승 의원, 임종성 의원도 출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활동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경쟁자들인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쑥스럽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각자 해보고 싶은 일이 뭐냐를 들어봤어요.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해도 같이 할 거 아니냐. 또 네. 우리가 이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또 전당대회로 해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질 판에 네. 우리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좀 합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훌륭하신 두 의원들이 네,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그거는 결국은 들어보니 경기도부터 모범을 보이자. 그동안 중앙당은
어느 정도 틀을 많이 갖췄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또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시도당이 광역 시도당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링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링커 역할을 지역위원회와 중앙당을 연결할 수 있는 네. 도당이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2022년에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중요한 있는데 해죠. 네. 이걸 꼭 정당이니까 승리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네.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요한 역할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빨리 극락복을 빨리 하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다 동의를 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좀 설명드려도 되겠어요? 예, 그럼요. 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네, 있으시는 거죠. 경기도당이 59개 지역 그 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 51분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142명 중에서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고요. 290명의 시의원이 계세요. 물론 네. 이제 1,350만의 이제 우리 도민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해서 이게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협조도 하고 때로는 또 균형도 잡아야 네, 되잖아요.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네, 그러려면은 견제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조직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국회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네. 우리 경기도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소그룹화해서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어 우리가 양극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네. 또는 고용보험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평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타스크포스를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아까 목표로 했던 다음에 두 번의 큰 선거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그 이외에도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큰 광역 도당인데 네. 그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도당에서 따라할 수 있게. 네, 지금 함께. 17개 시도당이 있습니다. 네. 네, 이 17개 시도당을 연합하는 협의체가 없어요. 그래서 17개 시도당 위원장 협의체를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 이것이 이제 각각 지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작게는 뭐 예를 들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결국은 도지사나 시장들은 자기 지역 위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정무적으로 풀어야죠. 거기에는 광역 교통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양보 또는 협력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내는 역할이 정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정이 되신 그런 상황인데 이 도당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하는 그 협의체 좀 기대가 되고 소통을 통해서 특히 경기도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소통을 하게 되면 다 상향평준화라고 하죠. 다 맞습니다. 함께 네, 잘할 네. 수 있고 그게 또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근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뭐 보도,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우리 링커 링커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정희님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어떻게 이걸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청득심이라고 사실은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심을 잘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현안만 쫓아다니고 그 일희일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네. 근시안적인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길게 가서 꼭 이 시기에 필요한 거라면 일부 욕을 먹더라도 꼭 해야 될 일들은 심사숙고한 이후에 꼭 해내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그 5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77석의 여당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는
필요한 일은 꼭 해랍니다. 어, 그것도 예. 안 하고서 머뭇머뭇하고 너무 전진을 못하면 그동안 20대에서도 답답했던 거는 맞아요. 개혁 법안들 하나도 하나도라는 말은 뭐 잘못된 거지만 많이 이렇게 진전을 못 시켰어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 삶이 꼭 좋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이 BPA도 있었지만 BPA에 대한 것들을 당장에 쓸 돈이 다른 현안에 써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이 BPA에 대한 예산을 집어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기만 얻기 위해서 가는 것들은 좋은 방향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뜻, 우리 민심이 이 총선에서 보여준 그 뜻, 그걸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일일비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말씀이신데 8.29 전당대회 뭐 지금 수해 때문에 많이 뭐 일정이 소화가 안 되고 있지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이 좀 선출되면 좋겠다. 아까 뭐 2년 뒤에 큰 선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국민들한테 또 국가적 위기는 코로나죠. 코로나19에 대한 그동안 K 방역이 굉장히 잘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역은 한편 해나가면서 또 이 경제에 대한 성장 이것도 놓칠 수 없는 담론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아, 3명의 지금 우리 대표 후보들이나 후보들, 네. 8명의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당 구성은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현명하셔갖고 네. 배분을 잘 해주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선수라든지 뭐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배분을 네. 해주실 거고 이분들이 하나의 이제 팀이 돼서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을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니까 이런 선도적으로 선도 국가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네. 그런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그 당정청에 대한 이 합의 또는 이 일치 단결해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거기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잘 어울릴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중간에 그만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지도부가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도 좀 달아주셨는데요. 뉴스 럼넘님 저희 애청자신데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체육계 체벌이 사라져야 된다. 김재양님께서 그리고 아까 연봉 500이라는 말에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선수들 환경이 열악한지 몰랐다.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김창수님은 파주시 박정의원님 을 응원한다고 가벤 또 윤우덕 의원님 있다고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응원하고 계시고 경제당 위원장 잘하기 바란다 이런 응원의 댓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의원님 뭐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더 여쭈고 싶은 게 많지만은 다음을 좀 기약을 하겠고요. 홍보하실 일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가 국회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찾아오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겠고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재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토론이나 이런 걸 잘하는 의원들이 계신데 그런 의원들하고 좀 다르게 몸으로 좀 행동하는, 몸으로 때우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운동선수,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체육특기자라면서 이 구타를 수시로 당하고 그리고 운동을 그만둘 때도 일명 옛날에 빠따라 그랬습니다. 빠따. 이렇게 그거를 한 야구방망이를 한 50대 맞고선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려는 생각이 있지만 제가 그 문체위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당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정말로 재선으로서의 링커 역할 그리고 모범적인 경기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
국민들이 바라시는 이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누가 그랬는데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네루 수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